조국 전 장관이 사흘 전 북콘서트에서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이 두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생각도 일부 좀 드러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인들 만나서 정부 지지율이 77%다. 이게 진짜 여론조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인들의 정부 지지도가 77%라는 것이죠. 그분이 말하는 자유는 기업의 자유다. 재벌의 자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제가 대통령님께 누와 패가 되지 않았나 항상 걱정하는 마음이고요. 네. 글쎄요, 조 의원님,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약간 좀 지적, 쓴소리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 것처럼 약간의 애틋함을 표현해야 될까요?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좀 표현이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전 장관으로 상징되는 이제 조국의 강, 저는 솔직히 지긋지긋합니다. 허허. 텔레비에서 좀 제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인물이 저분과 저분 딸입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이 제일 잘한 인사가 누구였냐 했을 때 1등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고 2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두 명이 지금 운명이 지금 어떻게 갈렸습니까? 좀 돌아보고 우리 아까 배정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라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기득권이기 때문에 서슴지 않게 했고 이것이 걸려서 딸이 의전원에 입학이 취소되었는데 그러면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못 들어간 거지. 그럼 1 플러스 1이 2지. 그럼 3입니까? 1입니까? 아이고. 도대체 무슨 장난을 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거고 총선 출마할 거냐 했더니 답변하기 어려운 인터뷰다라고 하시면서 네. 저는 다시 저 소위 민주당 진영, 이제 민주당 전 진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저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될 준비를 하시고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의 무죄를 하나씩 빌드업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흉합니다. 흉하다. 후배 세대로서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을 높이 평가했고 소위 민주화 세대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던 후배 세대로서 예. 선배 세대들이 저렇게 누추하고 흉하고 권력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흉합니다.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 북콘서트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총괄했던 게 조국 민정수석 아니었겠습니까? 뭐 비하인드 좀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프로야구 선수 한 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19년 검찰총장 임명 시기로 돌아간다면 혹시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후보 당시에 인사검증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만은 인사기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선수 중에 노진혁이라고 있습니다. 별명이 노검사입니다. 묵묵하게 수비도 잘하고 또 호쾌하게 홈런도 치고 이런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글쎄요, 애둘러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장채고 한 말씀 듣죠. 이거는 지금 열심히 경기 잘하고 있는 노진혁 선수가 소송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허허. 왜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야구 선수를 들먹이는 거죠? 예. 단순히 비유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고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 국내 공인들이나 뭐 연예인, 운동선수들을 나의 정치적 비유로 끌어들이는 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예. 이게 원튼 원치 않든 상대 진영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한 논란에 이 해당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을 휘말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어떤 비유를 쓰는 거, 이 다분히 정치인의 언어인데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북콘서트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 정치를 시작할 만한 준비를 사실상 끝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너무나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채고 보시기엔 개인적으로 조 전 장관이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있다.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까?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출마 의지가 있다면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될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죠.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관악같이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 나온다 하면 예. 조 전 장관이야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 한 10석은 본인이 떨어뜨리고 가는 거거든요. 허허. 왜냐하면 중도층과 무당층이 비토 정서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전국 투어를 하면서 여러 발언을 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정치적 노림수가 담겨 있는 발언입니다. 예, 예. 조 전 장관이 근신하고 자숙하는 태도였다면 이 본인의 판단 여부와 떠나서 전현직 대통령 비교될 수 있는 저런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는 것을 민주당이 지켜볼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네. 본인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계속 바람을 넣고 있고 지금 사법적으로 철저히 심판당한 자신의 어떤 명예라고 할까요? 예, 예. 권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 총선 출마로 유권자 선택을 받는 것뿐이다라고 이제 슬슬 생각을 지금 굳혀가는 단계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인데요. 예. 그게 사회 통합에 기여되는 바가 없고 또 하나의 국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보이고 이런 오해를 사는 것조차 조국 전 장관의 처신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제 조 전 장관이 앞으로도 이제 사흘 전에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했고 뭐 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 전 장관의 뉴스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